안녕하세요. 아스픽스 접지 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버전이 업됐거든요. 많이 바뀌었는데 요거에 대해 간단 사용 매뉴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은 계속 업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는요, 네이버의 검색창에 더 선랩 아스픽스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뜨죠. 왼쪽에 보면 회사 소개 다음에 이제 여기 아스픽스 접지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가 나옵니다. 판매. 그래서 맨 위에가 이제 여기 최신 버전이고요. 3.5.5. 그 다음에 무료로 이 다운받으셔갖고요. 한 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 라이센스는 490만원이고, 오늘 릴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링크 이걸 클릭하시면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이거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설치되었던 분들은 여기 제어판 가셔가지고요. 여기 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아스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픽스 제거하시고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도 7, 8월호 그 협회지에 있는 예제 파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아스픽스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아스픽스 설치된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바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스픽스 라이센스 신청 설치하는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또 보시면 또 정확하게 설치, 재설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아스픽스 그 버전 3.5.5 요 간단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PPT 그걸 PDF 파일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의치 않으신 분은 요거 다운받아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블로그하고요. 실제 이제 또 아스픽스를 동작시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스픽스 설치하게 되면 이 언어가요, 영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언어부터 이제 변경을 이렇게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language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 language 이걸 갖다 한국어로 이렇게 선정하면 한국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 선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체크 표시가 있도록 한국어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시뮬레이션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세팅 요걸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렇게 세팅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이게 뜹니다. 세팅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협회 21년 7에서 8월호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토층 대지저항률이 2000, 표토층 두께가 아마 0.15로 기억되는데요. 잠깐 보면 여기 표토층 두께가 0.15 맞습니다. 두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지속시간 0.5였고요. 그 다음에 일선지락 최대 전류가 여기가 이제 25000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이게 여기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지락절 분류율은 0.2, 20%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일층으로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KC에서는 평균값 그냥 단일층, 2층이 아니고 1층 모델. 그래서 아스픽스는 2층 모델 또 1층 모델 이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세팅이 됐는데, 요 그 세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걸 보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몇 개 입력을 안 했지만 여기에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토층 대지 저항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외 콘크리트에서는 1000에서 한 1500 정도, 실내 콘크리트에서는 2000에서 2500 정도 5m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갈일 경우에 3000이고요. 에폭시 페인트 칠할 때는 5000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LH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콘크리트 위에 이제 에폭시 페인트 칠하니까
이때 이제 표토층 대지 저항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5천 정도. 그래서 안전공사에서는 5천 이하로 시뮬레이션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토층 두께는 이제 0.15에서 0.4 정도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0.4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0.15에서 0.4 정도 이렇게 하고요. 고장전류 지속시간은 0.5에서 1초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그 최대 지락전류가 이게 많은 논란이 있는 건데, 요게 그 지락전류 입력 방법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락전류, 고장전류를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좀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면 또 현장에 있을 때 보면 한전 변전소에서는 차단기 그 차단 전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25카 또 어떤 때는 40카까지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색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수용가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수용가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변압기 1차 측, 그러니까 델타 Y로 우리가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측에 지락전류, 델타 측에 지락전류가 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2카에서 한 7카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IEEE 스탠다드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지전이 상승, 접촉전압, 보폭전압 이거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KC에서 나와 있는 그 KC 프로그램에서는 4.43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락 고장 전류가 한국전력공사가 변압기 1차 측에 지락 전류가 각 변압기 운전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지중설로 이렇게 10kg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접지 저항값을 얼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분류율이 왜 여기에 20%로 하는 건지, 여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접지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IG가 제로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IF가 흐르는 거고, IF가 IG 지락전류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100% 영향을 주겠죠. 여기 대지전 IF가 IG니까 지락으로 된 그 전류가 폴트 전류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대지전이 상승이 일어나죠. 이때는 IG가 제로기 때문에 대지전 상승이 안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대지전 상승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전이 상승은 델타일 때는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Y 이렇게 중성점 직접 접지를 땅에 묻었을 때 이제 서로 이게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IG가 흐르는데 이 IG가 이제 대지전이 상승, 접촉전압, 보폭전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원하는 것은 저기 IF를 특고압 측 지락전류 계산값을 써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EEE에서도 여기 이 델타 측에서 이쪽 앞에서 이제 지락이 일어나면 사실 이 델타에 여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델타는 지락 해봐야 여기 충전 전류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요것이 이제 앞에 있는 것이 여기 델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요 앞에 지락이 돼서 요 Y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대지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EPR 값이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지록이 나왔을 때 양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전단 발전기나 변전소에 영향을 주고 또 후단에 있는 이 변압기 2차 측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Y측인데 여기도 이제 그냥 접지를 했다, 접지를 했다. 그러면 같이 공통 TN 방식으로 했다면요. 여기 2차 측에서 변압기 2차 측에서 지락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대지전이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누구가 인터넷에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뽑아놨는데 여기 참고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 변압기 1차 지락전류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카에서 한 7.5카 이 정도로 하고 또 요구될 경우 있잖아요. 아까 특별한 이제 변전 설계할 때 25카를 해라, 또 40카를 해달라. 차단 그 용량을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부지가 상당히 넓은 경우에는 이것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지가 적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락전류 분류율은 뭐 20%, 0.2 넣으시면 되고요. 이건 단일층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대지확률 측정기로 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 측정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확률이 이제 얼마인지 그래서 DY4300, 4300B나 뭐 여러 가지 측정기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셔가지고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장 이렇게 하시고요. 저장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뮬레이션 보면 디폴트 옵션이 있어요. 이게 디폴트 옵션이 상당히 좋은 건데, 자,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디폴트를 0.75로 맞춰놨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전 표준이잖아요. 보통 접지봉 묶거나 이렇게 할 때 0.75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디폴트 옵션은 이게 이제 0.5에서 0.8 정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0.5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0.8 여기에 이제 접지망 매설 깊이가 0.8이잖아요. 그래서 0.8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접지봉 깊이도 0.8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봉 길이가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제 접지봉 길이가 일개 길이가 2.4m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4m 그래서 2.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봉 파이값이 18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0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디폴트 값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 70으로 세팅했는데 이걸 이제 120 이렇게 하면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메쉬를 한다거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디폴트 값이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접지봉 여기서 새 접지봉 이렇게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입력시켰던 2.4, 0.8, 0.9 여기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을 딱 입력시켜 놓으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XY 요 데이터 가져오게 할 때도 이제 여기 디폴트 값이 딱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XY 데이터 가져올 때 여기에서도 디폴트 값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을 입력을 시켜 놓으면 나머지 계산이 편하다. 그리고 조정이 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체 단면적 이렇게 보면요, 이 디폴트 옵션에서 이제 도체 단면적 이게 이제 좀 여기 작년도 협회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지금 입력시켜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수평 도체는 0.5에서 0.8m 이 정도 이렇게 깊이 하면 되고요. 이 도체 단면적이 이제 건물, 공장 이렇게 일 때는 한 70 스퀘어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 변전소는 150 스퀘어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120 스퀘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뭐 50에서 70 정도 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제 한번 묻으면 이게 뭐 다시 꺼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 70 이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봉은 이제 1m 그 탄소 접지봉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설계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그 한전 이제 표준이 1m에서 0.007, 14파이 이게 이제 한전 표준이에요. 1m 이상 받기가 또 힘듭니다. 그래서 1.8m 해다가 박다가 부러지면 다시 또 그냥 연결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막 이렇게 박는 건 아니고 적정히 우리가 박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여기다 또 땅을 파면 또 좀 파가지고 드릴을 뚫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m 정도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봉을 박아가지고 대지 전이를 빨리 상쇄시키는 코너 쪽이 그 대지 전이 상승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 쪽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접지봉이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고 이 반지름입니다. 이 반지름. 그래서 R 메타이기 때문에 요게 막 14파이다 그러면 나누기 2하고 나누기 1000 이렇게 하면 0.00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면요, 이게 새로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건데 연동선, 견동선 이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 연질 동피복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효과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연동선 뭐 이걸로도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체 단면적 관련돼 갖고 KC에서 제공하는 이제 외경이 있잖아요.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실제 그 외경값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요 계산값하고 이제 실 제작 외경값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작 외경값 해가지고 밀리미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쓰시면 되고요. 미국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쉽게 쓸 수 있도록 AWG American Wire Gauge죠. MCM 그 다음에 스퀘어 다 이걸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기본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설계할 때 시뮬레이션 세팅, 디폴트 옵션, G 도체 굵기 선정, 뭐 이건 좀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연동선이나 경동선이나 뭐 여기 선정을 하고요. 선정을 하고 뭐 다른 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접지선에 흐르는 고장률 시료값 요것만 딱 바꿔주면 됩니다. 요걸 예를 들어서 보통 뭐 한 10회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그래서 24 이렇게 나오는데 저장. 그래서 이게 계산값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120 스퀘어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계산 그 다음에 62.14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보면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저는 굵기가 이제 1차적으로 나오잖아요. 6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2 그래서 120 스퀘어를 선정했는데 62 스퀘어 정도로 계산되지만 실제적으로는 120 스퀘어 뭐 이게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세팅 세 가지 시뮬레이션 세팅, 디폴트 옵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쉬 도체와 수평 도체 만들기 요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메쉬 도체를 만들려면 여기 세 메쉬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메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접지망 사각 케이블은 이렇게 메쉬로 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만든 게 100 곱하기 이제 100 협회에서 만든 게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고요. x점, y점 좌표가 이제 0이니까 0 하고 각도도 이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도는 이제 수평이니까 0. 네, 가로가 이제 여기 100, 세로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100 이렇게 이제 100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요 nx는 여기에서 이제 요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눈다, 10개로 나눈다. 이거 나누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0 하면 되고 여기도 1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 옵션을 맞춰놨으니까요. 저장.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요걸 클릭하면 자, 10, 10 이거 만들어졌죠. 100, 여기 100, 100 그래서 100 by 100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메쉬를 만들었습니다. 20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를 20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이름을 좀 적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개수가 20인데 이거 좀 촘촘하게 하자. 그래서 4개 뭐 4개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메쉬 하면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이거 끄고 이걸 이렇게 하면 20만 이렇게 뜨죠. 이렇게 20 뜹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에 간격을 뭐 2m 간격으로 한다, 뭐 3m 간격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2m 간격이니까 여기 10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장 그리고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 20에 2m 간격으로 망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땐 요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100, 100 이것이 딱 뜨게 듭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자, 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방법은 뭐냐면 CAD에서 망을 그리고 DFX 저장해갖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DXF 이게 나와요. DXF 이게 이제 CAD 파일이에요. CAD 저장 파일인데 여기 디폴트 옵션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밀리미터로 내가 설계를 했는지, 미터로 설계했는지, 인치로 설계했는지. 그래서 저는 미터로 설계했기 때문에 미터로 가져오고 DX 파일 열면 바탕화면에 가면 여기에 요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 가져오기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수평 노체가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거기에 있는 요게 이게 불러 들어올 때는 수평 노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숫자가 뭐냐면 요게 좌표예요. 좌표. 전체를 보면 이게 이 전체 좌표입니다. 이게 좌표.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해가지고 편집 이렇게 하면 거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데이터 파라미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를 내가 0.8이었다 그러면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바꿔보자. 그러면 이 공동 매개 이렇게 해가지고 0.75를 해. 그러면 0.75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선택해갖고 보면 0.75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바꿔놓으면요,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매개 여기서 이제 공동 매개에서 이것도 뭐 바꿀 수가 있어요. 공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70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이제 120이니까 120 그대로 놔두고요. 0.8 요 디폴트 값이 뜹니다. 디폴트 값 오케이 하면 저장하면 디폴트 값으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방법, 요 두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어려운 그림을 여기서 불러드리면 바로 읽히니까 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도면을 보면 이제 이거 본을 뜰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을 한 뭐 10m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을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면 딴 건 못해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XY 데이터 가져오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XY 데이터 가져오기. 그래서 요게죠. 수평 도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m 간격으로 했을 때 5m 여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X가 0이고 Y가 5죠. 그리고 여기는 뭐 어디 X가 100, Y가 5죠. 그러면 X가 100, Y가 5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가져오기를 하면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면 한 줄이 쫙 생겨져요. 멋있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XY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증가가 된 거예요. 이게 좌표가 이렇게 찍혔죠. 그래서 05, 그 다음에 105 이렇게 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엑셀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요 이제 엑셀 데이터가 이제 요걸 쭉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갖고요. 이렇게 만들면 요 메쉬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카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들어오셔가 여기 XY 데이터 가져오기 이게 있잖아요. 여기 파란색 이게 딱 바뀌잖아요. 요때 그냥 아까 컨트롤 카피했으니까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지가 쭉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가져오기 그러면 여기 뒤에 이것이 쫙 가져오는 이거 이제 중복이 됐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여기 중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지워야 되겠죠. 이제 가져오기 하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렇게 도체 삭제 이렇게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삭제를 쫙 하는 거죠. 네 가지 방법 이걸 다 배워봤습니다.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면 그래서 여기 좌표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지봉 이걸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접지봉 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이제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XY 데이터 가져오기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니까요. 우리가 이건 같이 좀 외우기가 쉽잖아요. 0, 0. 나중에 요 수평도체 그 좌표를 보고 우리가 또 찍으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요 그 위치니까 0, 0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뭐 0, 100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0 하고 100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00, 100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군데 찍히잖아요. 가져오기. 그래서 보기. 그러면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접지봉 위치가 이렇게 잡혀주죠. 이게 제 1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너에다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새 접지봉 해가지고 여기가 위치가 이게 0, 5잖아요. 그래서 0,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5 이렇게 하면 불러오기 딱 그러면 여기 하나 불러오죠. 여기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넣으면 돼요. 여기는 5, 0죠. 그래서 5, 0. 그래서 이 코너에는 여러 개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x를 이제 5 시뮬레이션이 잘 안 나올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클릭하면 이게 뜨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CAD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지워보죠.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지워보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접지봉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DSF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수평도체가 또 불려들어지니까 이거 일단은 이거 지워버립시다. 삭제시켜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dfx 해가지고 파일. 요게 중요합니다. 미터로 제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접지봉 1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 해서 가져오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새로 수평도체하고 이것이 클릭하면 1이 이제 그려진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DFX 파일 보면 여기 적절한 1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코너에 이렇게 1을 그냥 CAD에서 그리십시오. 적절하게 그려서 이렇게 센터만 맞춰 놓으면 센터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센터가 좀 잘 안 맞았잖아요. 여기 좀 틀린 것은 이렇게 와가지고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CAD 그리다 보면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와가지고 이게 그냥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0 그래서 OK 저장 하면 여기 클릭하면 이 원위치로 이제 딱 코너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여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새 접지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너에 뭐 여기 50에 여기다 하고 싶다. 그러면 50, 0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여기에 내가 50에다 이걸 접지봉을 하나 박은 겁니다. 계속해서 차트 영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지정해야 아스픽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요 차트 영역은 차트 영역 누르면 지점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지점수는 해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1m로 할 건지 0.5m로 할 건지 0.25m로 할 건지 그 해상도에 따라서 이 지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수를 100으로 할 건지 200으로 할 건지 400으로 할 건지 실제적으로 이제 요 아스픽스가 계산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중간중간을 또 우리가 다 계산해 가지고 요 그림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00m니까 1이니까 그냥 100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 0.5일 때는 이제 이렇게 200 숫자를 넣으면 되고 0.25는 4배니까 4배 숫자에 그 400을 넣으면 이 지점수가 됩니다. 여기 실제 이제 차트에 보면 새 차트 영역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 이제 좌표를 내가 어느 거에서 시작점하고 끝점 이것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0,0에서 100,100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0,0에서 100,100 이렇게 지정하시고 여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요 메타 그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100. 그리고 이제 y축 지점수도 100. 이렇게 하고 요 해상도 1로 하고 저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2D, 3D 요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D 값 이렇게 나오고요. 2D 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너, 이 접지봉 이렇게 코너에서 이렇게 잘 계산돼서 나오죠. 이 차트 영역에 또 새 차트 영역에서 일부분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 지정을 해서 요 영역만 지정을 한다든지 뭐 여기만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영역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해상도가 있습니다. 새 프로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파일은 이 변두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에 하고 X축, Y축, 대각선축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X축이니까 이제 10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축 0, C0, 그 다음에 시작점이 지점수가 10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니까 저장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프로파일 된 값이 나와요. X축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요 한 개만 프로파일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Y축은 0, 100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점수도 여기는 100이죠. 100이고 프로파일 각도는 이제 요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90도죠. 저장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클릭하면 이제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 선, 빨간 선. 하나 더 이제 대각선 프로파일 만들면 여기 이제 141m 루트 1.414니까 여기가 이제 100, 1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치가. 그리고 지점수가 아까 100, 1.414니까 141 이렇게 141. 얼마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각도는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몇 도예요? 45도입니다. 그래서 45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대각선 프로파일을 딱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요거 클릭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보기 싫다 그러면 이걸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애고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이걸 놓고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넣은 상태에서 요 버튼을 탁 누릅니다. 눌러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2D 다 이게 다 나오죠. 프로파일 우리가 했던 거 까만 거 가로 빨간 거 세로 여기 대각선입니다. 이 파란색이 대각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파일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된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접지 도체 굵기 선정하는 거 아까 이건 가르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KC 이제 접지 설계 여기 이제 다 아스펙스 이제 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아스펙스 설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새로운 기능 KC 접지 설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여러 개 눌러야 되는데 그 중에 자 접지망 둘레와 코너를 따라 접지봉이 있습니까? Yes죠.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OK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접지망에 있는 아스펙스 개선했던 것들 그 그래픽 관련된 자료들이 다 불러 들어오기를 해줘요. 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548, 40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701, 17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협회에서 계산했던 거 한번 봅시다. 실파로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있죠. 548, 409, 그 다음에 1702, 180 약 오차 범위 내에서 다 만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548, 408, 1701, 178 이렇게 계산값이 다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값이 뭐냐? eTouch 52 EM이므로 설계가 오케이. 여기 체크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네요. 4번 손가락 까딱하면 이게 KC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됐다 그러면 만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결과가 녹색이면 OK다. 그래서 eTouch 52 EM보다 크다. 그러면 설계 OK이고, 탭 52 ES보다 크다. 그럼 설계 OK. 이렇게 되면 만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건 이제 아스픽스 이렇게 계산 결과 출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KC, 이건 우리가 항상 제출해야 되고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아스픽스 이게 결과가 좀 따블되는 게 많아요. 그때 이건 제거를 하면 아스픽스 없이 나머지 이제 리포트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걸 클릭하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아스픽스 결과를 좀 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형성 하면요. 리포트가 이제 쭉 돼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포트를 쭉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KC 검사 판정, 그래서 이게 쭉 가격 값이 이제 다 계산돼서 39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요. 평가에서 설계 OK, 평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아스픽스 리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출력할 법이 엑셀로 할 건지 PDF 할 건지 워드로 할 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아스픽스 결과를 제출하기 싫다 그러면 요건 KC 결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KC 결과 요걸 해서 리포트 형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메시 데이터가 나오고 KC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픽스 결과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PDF 파일을 받거나 워드를 받거나 엑셀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아스픽스에서 이제 출력이 이게 나오면 다 이런 결과를 하는 거고요. 여기 관련된 엑셀 파일이나 그 다음에 CAD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아스픽스 접지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스픽스 계산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출력된 것도 다 있고, 그거하고 이제 그 PDF 파일로 이제 출력을 해서 같이 병합시키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접지 설비 보고서를 이제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총 8가지 항목이 있어요. 8가지 항목을 이제 이걸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1메가와트급 태양광 접지 설계를 할 때, 요 프로젝트 이름을 적고요. 여기서 보고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순서,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된다. 이걸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지락전류 계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이거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버스 데이터 이거죠. 이거 한전 배전, 거기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값은 변동이 될 수 있고, 요 값에 따라서 이제 여기 단락 용량이 결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ACSR 160스퀘어로 이제 여기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0스퀘어, 어떤 데는 요거 240 되어 있습니다. 그럼 240 이렇게 하면 돼요. CNC가 이제 보통 우리가 325 쓰잖아요. 그럼 뭐 여기 325 이렇게 치면 됩니다. CNC, TR CNC 좀 쓰고 있으니까 요거 변경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용량, 요 값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요것도 좀, 요것도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선정을 해서 내가 VCB, ACB, 뭐 MCCB 한 개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IGL 요 값이에요. 요 값이 이제 여기에 나와 계산된 요 빨간 거, 요 IGL 요 값이 373, 지금 여기 35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걸 갖다가 0을 할 때 1460 나오죠. 여기 ACSR, 요게 지금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이제 일일이 한전에 요청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이제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선정에 따라서, CNCV하고 ACSR 요 선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 데이터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변전소에서 오는 거 뒤에, 우리 전봇대 보면 그 DL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몇 메타, 몇 킬로 정도 우리가, 지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킬로 정도 된다. 그러면 10킬로에다가 이제 여기 ACSR 160이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 되어 있으니까 요걸 3.8 그 다음에 여기 정상 RX 그 다음에 영상 RX 이게 이제 100MV 기준으로 한전에서 만드는 겁니다. 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3.8 곱하기 10 그 다음에 7.42 곱하기 10 그 다음에 9.87 곱하기 10 그 다음에 22.68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여기 22,900이나 0.38 이건 많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뭐 0.15도 있고 0.44도 바꿀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안 바뀌는 것은 제가 좀 흰색으로 놨습니다. 나중에 이거 바꾸시면 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3개 변압기 있으면 가장 큰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6% 보통 6%니까요. 6% 놓고 하면 요것도 좀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것도 좀 한대 뱅크니까 이것도 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입력시켜주고 그러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전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락고장들 여기서 가공 제로음일 때, 지중 제로음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73 나오잖아요. 그래서 1460이 그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임피던스 자료 이것도 출력해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35옴 지락 고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독 운전할 때 340 정도 이렇게 높을 때가 이제 보통 이제 35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공이니까 여기 아까 여기 제로옴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35옴 이렇게 하면 387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이 요 자료를 또 쓸 수가 있고, 계산된 1차 지락 전류는 이렇게 되므로 접시 계산 시 이 칸을 선정해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접지 방법 이거 결정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 방법 관련돼 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공통 접지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보통 이게 쓰고 있는 게 TNS잖아요. TNS, 뭐 TNCS, TT. 그래서 TT 이제 병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 통합. 뭐 치면 통합 접지 이렇게 치면 맨 위에 거기 나와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TNS에서 TNC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TNCS, TT, TNS, TTT 이게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NS에서 TNC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공고사항이니까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여기 TNS는 뭐 TT하고는 언제든지 병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걸 쓸 수가 있고, 접지 상세도 본딩 이것은 이제 기본 우리 KC에서 원하는 그걸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지망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십자가로 웬만하면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한 개 이렇게 여기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설비의 그 형상 재원 이렇게 보면 메쉬 동봉 뭐 저감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접지량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저감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탄소 접지구를 쓸 수 있고, 탄소 접지구는 이제 필해 그 시설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메쉬, 접지 동봉, 접지 동판 뭐 이런 걸 써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이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중에 있는 것들을 또 사서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작률 측정 관련돼 갖고는 이제 이 배너에 사전국법을 이제 쓰잖아요. 그리고 KC는 단일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쭉 이렇게 가로 U, 가로 L, 그 다음에 세로 W, 세로 E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 요 5방면을 요 계산해갖고 요 데이터를
이 색깔 쭉 집어넣으면 평균값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값을 쓸 건지 아니면 여기에 최고 높은 최고점을 쓸 건지 이것은 설계자 나름이에요. 그래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유 있게 하려고 하면 뭐 80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측정 사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접지공사 과정 할 때 이제 이게 자료를 잘 남겨놔야 하잖아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잘 하셔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접지공사 현장 사진, 그 다음에 측정, 맨 마지막에 이제 접지 다 공사 끝났으면 바로 이 접지 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접지 얼마 값인지 측정을 해서 측정해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hm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샘플로 가지고 또 분석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지 관련돼 갖고 이런 자료, 이런 자료를 드리고, 저희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또 궁금한 것들, 또 뭐 틀린 것들 그것도 지적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한국의 전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